안녕하십니까, 골로님다잉. 자, 오늘 드릴 이야기, 과연 어떤 아이언이 쉽고 어떤 아이언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품 구매하실 때 상시 그런 거 고려하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아, 이것은 편하대, 이것은 쉽대, 이건 쉽게 잘 뜬대,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아, 요거는 고수가 쓰는 거래, 요거는 무조건 어렵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품을 기피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다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골런디가 좀 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두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골프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쉬운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골프채는요, 머슬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캐비티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캐비티백과 머슬백, 자, 그 두 가지로 거의 나뉘게 되는데요. 아이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슬, 근육이죠. 자, 캐비티, 비어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페이스 뒤에 백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캐비티 백은 백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럽을 놨을 때 이 뒷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 맞는 부분 말고 그 반대편. 자, 그곳을 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비티 백, 비어있는 뒷구녕, 그리고 머슬 백, 튀어나와 있는 뒷구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형은 아닌가? 뭐 어쨌든 그 캐비티 백과 머슬 백은 사실 그렇게 나뉘어요. 튀어나왔느냐, 들어가서 뭐 비워졌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뭐 언더컷, 그 바운스 쪽을 이렇게 파낸 거,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는 해요. 자, 근데 크게 캐비티백과 머슬백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캐비티백은 쉽다, 머슬백은 어렵다라고 그냥 딱 두 가지로 구분 지어 버려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슬백이라는 게 무조건 어렵고 캐비티백이라는 게 무조건 쉽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런디가 헤드를 쫙 놓고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캐비티라는 건 비어있다, 백페이스가 비어있다, 그래서 캐비티 백인데, 이 부분이 비어있다고 해서 사실상 무조건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머슬백은, 사실 이런 식의 머슬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바운스를 하는데, 이 솔의 두께가 얇고요, 로프트가 대체적으로 좀 누워 있고요, 바운스의 폭이 좀 적고, 탑라인이 두껍게 되면 무게 중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 밑단 2, 3, 4단의 정타가 있는 게 아니라 3, 4, 5단 정도의 정타가 있어요. 위에가 두껍고 밑에가 얇으니까 무게중심이 이 중앙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럽은 과연 누가 사용해야 되는 걸까? 그렇죠,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런 식으로 디로프팅이 되면서 스피네이션 충분히 해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면요, 맞는 부분이 이 밑에보다는, 왜냐하면 공은 맞고서 위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이 이 중단에 형성되어 있으면 34도 정도의 이런 바운스의 솔의 두께와 이런 탑라인을 갖고 있어도 사실상 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죠. 근데 이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이 머슬백을 이 형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캐비티백을 보게 되면 안에를 비워 놓으면 어떻게 아이언을 설계할 수 있느냐, 안에를 비우고 요 밑에 백페이스의 밑에를 비우고 바운스 솔 크기를 넓힐 수 있어요. 자, 솔 크기를 넓힌다는 것은 솔 크기를 넓혔음으로 해서 이 밑단의 헤드 무게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 무게가 이 밑단에 집중이 되면 다운스윙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골퍼분들은 옆으로 자연스럽게 헤드가 하강하면서 옆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고요. 대체적으로 약간 아웃인 스윙을 하신다거나 백스윙을 높게 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거나, 빠르게 옆에서 들어오면서 디로프팅 돼서 맞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좀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무게가 좀 밑에 형성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이런 식으로 돼야 헤드가 땅에 떨어져서 공이 타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캐비티 형태라든지 뭐 일반적인 머슬백 형태, 여기에서 그 클럽이 쉽다, 어렵다 등등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제품을 보면 밑에 솔이 조금 얇죠. 위에 탑라인이 좀 다소 두껍습니다. 자, 확실히 정의해 드릴게요. 어려운 클럽이라는 것은 솔 폭이, 바운스 폭이 굉장히 적고 탑라인이 두꺼워서 요 라인 있죠. 요 라인과 요 밑에 라인에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지금 이 캐비티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탑라인이 상당히 두껍죠. 자, 요거랑 비교해서 상당히 두꺼운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근데 요 모델은 위에도 두껍지만 밑에도 두껍죠. 그리고 언더컷, 요거는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요 언더컷을 해서 헤드 무게를 전반적으로 줄인 뒤 밑에 솔을 더 키움으로 해서 로프트를 상당히 세워서 만들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초심자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클럽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골런디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 좋은 그 머슬백의 형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위에 탑라인이 생각보다 상당히 두껍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솔 부분이 상당히 얇은 거. 이런 모델이 사실상은 머슬백으로서는 사실은 머슬백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솔이 얇고요. 탑이 두꺼워요. 이런 클럽은 초심자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시게 될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위아래로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강하면서 맞는 클럽이 아니라 약간 좀 완만한 형태의 다운스윙이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쳐줄 수 있는, 즉 옆에서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클럽을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이런 클럽들은 옆에서 들어오는 경우, 특히 일반 골퍼분들은 옆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그 동작,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시 옆으로 들어오는 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샬로잉,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디로프팅 되면서 옆으로 들어오면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슬백을 사용했을 경우에 완만하게 들어오면서 헤드를, 공을 옆에서 이렇게 하강되면서 맞는 이런 형태, 꼭 그렇게 쳐야만 하는 이런 헤드를 머슬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 클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골런디가 만든 GND23 모델인데요. 자, 이 클럽에 대해서 제가 뭐 자랑하고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제품은 머슬백의 외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솔의 두께를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GND23이 상당히 두꺼운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탑라인을 보시면 되려 이 클럽이 GND23, 요게 GND23인데 GND23이 더 얇은 걸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위가 얇고 밑에가 조금 더 이렇게 두껍다면 이 클럽은 떨어지려고 드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그래서 요 클럽의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헤드 크기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GND23이에요. 오른쪽 요게 GND23, 요게 일반 머슬백인데요. 헤드 크기도 GND23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조금 더 크고.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뭔 차이점이냐면 서로 넥을 비교해 보면 넥이 요놈이 상당히 더 긴 걸 보실 수 있겠죠. 요놈이 상당히 더 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힐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집중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요놈을 270g에 맞추려면 뭐라도 쇠를 더 넣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이라든지 이 탑라인에 무게를 더 실어줄 수 없어서 이 힐 쪽에, 이 넥 쪽에 더 무게를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7번은 270g 정도의 무게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자, 골런디 클럽 같은 경우에는 270g을 거의 다 헤드에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넥 자체는 일반적인 이런 클럽들 있죠. 일반적인 이런 클럽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딱 놨을 때 일반 클럽과 넥의 길이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드에 많은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음으로 해서 옆에서 치든지 혹은 내려오면서 치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 모두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골런디가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게 지금 골런디 3번입니다. 3번 아이언인데 3번 아이언은 상당히 얇죠. 보시면 지금 딱 보시면 나와요. 3번 아이언은 상당히 얇아요. 7번이 상당히 두껍고 3번이 굉장히 얇은 걸 볼 수 있는데 3번은 되려 탑라인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 개 비교되십니까? 요게 3번이에요. 3번이 좀 더 두꺼워요. 왜 그러느냐? 자, 3번은 내려오면서 맞는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조금 더 하강은 하겠지만요. 완만하게 하강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맞는 클럽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이 윗단에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되려 탑라인이 조금 더 두꺼우면서
하단 솔이 조금 더 얇아져야 옆에서 쳤을 때 무게중심이 이 중앙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런디의 50도입니다. 자, 50도 같은 경우에는 7번보다 더 두껍죠. 일반 50도 웨지들은요, 위에 탑라인을 보면요, 7번보다 탑라인이 훨씬 더 얇은 것을 볼 수 있어요. 50도 웨지는. 왜 그러느냐? 웨지는 땅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솔의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50도가 바운스 폭이 훨씬 더 넓은 걸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탑라인 보시면 지금 50도와 이 50도와 3번의 탑라인 두께는 상당히 다르죠. 자, 이 3번 이렇게 탑라인이 두껍고 솔이 이렇게 얇다는 것은 조금 더 보다 샬로우가 되면서 들어와야 된다는 클럽이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떨어져도 된다는 클럽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떤 클럽이 머슬백이냐? 그렇죠. 골런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골런디 3번처럼 이렇게 생긴 7번. 결국 이거죠. 자, 요 모델. 결국 요런 모델들이 옆으로 완만하게 디로프팅이 돼서 들어와줘야만 하는 클럽이에요. 그러면 이 클럽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골퍼분들이. 왜냐하면 옆으로 들어오게끔 샬로우 돼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클럽을 갖다가 다운블로랍시고 갖다가 찍어버리니까 이런 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진짜 머슬백이에요. 머슬백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난이도로 결정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머슬백은 외형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헤드의 구조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 머슬백이다 캐비티다 이렇게 정해지면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죠. 캐비티는 쉽고 머슬백은 어렵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요. 자, 요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 골퍼들, 초보 골퍼들이 사용하시기 편하라고 만든 이렇게 언더컷으로 된 캐비티백 모델입니다. 자, 그럼 골런디 클럽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클럽이 이 클럽보다 더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골런디가 봤을 땐 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무게 중심 자체가 더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컷을 하고 솔을 아무리 넓혀도 골런디 7번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클럽들이 과연 쉬울까? 자, 일단 여러분들은 클럽 헤드가 조금 더 커야 편하고 맞추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골런디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골런디가 골프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헤드가 크잖아요. 크면 클수록 잘못 맞을 면적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리고 맞춰야 되는 부분은 상시 중앙에 이 부분에 밸런싱이 되어 있다면 그 헤드가, 어떤 헤드는 여기에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헤드는 여기에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토와 힐 쪽으로 가리키긴 했는데 여기에서 미세하게 토와 힐 쪽으로 분배되어 있는 헤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의 샤프트를 조립하고 나서 밸런스를 보면 거의 이 중단에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맞춰야 되는 곳은 항시 이 중단입니다. 클럽 헤드 밸런스의 중단이에요. 근데 헤드가 크다고 해서 여기 맞거나 혹은 뭐 여기 맞거나 뭐 여기 맞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거리 손실과 방향 손실이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절대로 방향 손실과 거리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죠. 결국은 헤드가 굉장히 작든 간에 헤드가 크든 간에 맞춰야 되는 위치는 동일하다. 결국 이 헤드와 요 얇은 헤드 같은 경우에는 맞춰야 되는 부위는 똑같고 맞춰야 되는 면적 또한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많은 그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있죠. 스윗스팟을 넓혔다. 스윗스팟을 넓힐 수는 없어요. 맞는 그 중심 위치는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그루브의 이 선들과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요 놈이 더 그루브의 면이 더 커요. 근데 더 크다고 해서 맞춰야 되는 면적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기고요. 거짓말입니다. 맞춰야 되는 위치는 상시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그 어떤 클럽을 갖다 준다 해도 맞춰야 되는 위치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난이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골런디 클럽에 대해서도 맞춰야 되는 곳은 상시 같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소울 두께 일반 머슬백과 골런디의 7번 머슬백의 형태를 보시죠. 그러면 이 골런디 클럽은 GND23은 과연 어려운 클럽일까요? 자, 솔 두께가 일반적인 클럽하고 같은데요. 과연 어려운 클럽일까요? 그냥 생긴 것이 머슬이고 무게 중심이 좀 더 하단에 쏠리게끔 기교를 부리지 않고요. 순수 아이언답게 만들어낸 이 클럽,
탑라인이 이렇게 얇은데 이것이 과연 얇다고 어려운 걸까요? 탑라인이 얇고 바운스가 솔이 넓어진다면 헤드는 조금 더 떨어지려고 들 거예요. 맞춰야 되는 곳은 동일하겠죠. 과연 그러면 이 클럽은 어려운 클럽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헤드의 난이도는 충분히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탑라인이 얇다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탑라인이 두껍다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헤드의 무게 중심 자체가 이것을 어떤 골퍼를 겨냥해서 만든 클럽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운스 솔이 얇고 탑라인이 두껍다. 그런 모델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밸런스가 다소 어긋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제조사에서 옵셋을 엄청나게 형성을 시켜놓죠. 옵셋이라는 건 이 넥과 페이스 그 리딩 에지 면에서 일어나는 오차 간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딜레이 히팅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많을수록 초심자용이고 그 수치가 없을수록 상급자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골런디가 장담하고 이야기 드리건데, 제품의 밸런스만 잘 잡혀 있다면 해당 제품은 쉽고 어렵고 따위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언 헤드는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헤드 밑단의 솔이 넓고 탑라인이 얇으면 얇을수록 대려 난이도는 여러분들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쉽다 어렵다라는 이 골프채, 그거 구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들 PGA 선수들 있죠. 아니면 뭐 KPGA 선수들도 있고 뭐 USGTF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각종 프로 선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시합을 나가서 자기가 우승을 해야 돼요. 우승을 하면 자기 스폰서 붙고 뭐 상금 타고 하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쉬우면 정말 제조사에서 쉽다고 출시를 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를 해서 더 쉽게 골프를 해서 더 많은 점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쉽다는 클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좀 크게 착오하고 판단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반 프로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레슨이나 하는 그런 프로들 말고 그냥 선수들, 그 직접 시합에 뛰는 그 선수들 클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양산되는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산을 하더라도 USGA나 RNA에서 그 룰에 적합한 아이언 헤드와 샤프트의 뭐 길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일반 시판되는 그 클럽을 주고서 너 이걸로 시합 나가,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골런디가 장담하는데 80개 이상 칠 겁니다. 장담할게요. 그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클럽에 최대한 적응을 해서 그 클럽을 사용을 한 다음에 시합에서 점수를 내서 우승해서 돈을 벌고 스폰서를 받고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프로 선수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클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쉬운 아이언이 있다면요, 선수들은 그 쉬운 아이언을 써야 돼요. 그래야 우승이 더 쉽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스윙에 알맞는 헤드 형태를 구해서 그 클럽에 자신의 스피드에 맞는 샤프트를 꽂은 다음에 그 클럽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가 충분히 필요한 거죠. 많은 선수들이 클럽 교체하고 나서 성적이 쫙쫙쫙쫙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요, 쫙쫙쫙쫙 올라가는 선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걸맞게끔 해당 스폰서의 브랜드에, 그 브랜드의 클럽을 갖고서 내가 하는 스윙에 최대한 걸맞는 헤드 형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요, 자신의 스윙 형태와 맞지 않는 헤드 형태를 갖고 있는 클럽 제조사 브랜드의 스폰을 받고 있다면 실력은 떨어지겠죠.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사실 아이언 헤드 형태만 보고, 야, 이 머슬백이네, 야, 이거 어려운 클럽이요, 야, 탑이 이렇게 얇아, 탑라인이 이렇게 얇아, 야,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다 어렵다를 딱 정하기 위해서 캐비티와 머슬백이다 그렇게 정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캐비티 백이 쉬움을 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골퍼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져 내려와서 그렇게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머슬백은 절대로 어려운 채가 아니고요,
캐비티백이 무조건 쉬운 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런디가 세상에 이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그 피터들에게 머슬백은 왜 어려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고요. 여기 오시는 수많은 골퍼분들에게 왜 캐비티가 쉽고 왜 머슬백이 어려운 거예요? 라고 하면 딱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캐비티는 쉽대요. 솔이 넓으면 쉽대요. 탑이 두꺼우면 쉽대요. 그래서 쉬워서 잘 치고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머슬백이 왜 어렵고 왜 캐비티가 쉬운 것일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상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낭설 그런 것에 굉장히 휘둘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골런디가 조금 더 안타까워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죠. 어떤 주인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골프 클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슬백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치는 형태가 머슬백과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머슬백이라고 해도 이 백 자체가 머슬백이라고 한다 해도 솔 자체가 조금 더 두껍고 탑라인이 조금 더 얇아진다. 무조건 탑라인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탑라인이 무조건 얇아야만 그게 좋은 채다 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무게 중심 자체가 탑에 좀 적당히 분배가 되어 있고 이 솔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헤드가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분배가 되어 있다면 그런 클럽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좀 더 편한 쉬운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가 무작정 다 파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클럽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번 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골퍼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조사에서 그렇게 해서 뭐 뒤를 막 다 파놓고 이건 쉬운 채예요 라고 출시를 하고 한다는 거죠. 밸런스 따위는 개나 주고 그냥 누가 봐도 쉬워 보인다. 왜 쉽냐? 그냥 뒤에가 파여 있으니까. 뒤에 파여 있으면 왜 쉽냐? 캐비티백이라고 불릴 수 있으니까 쉽다. 옵셋이 있으면 왜 쉽냐? 그냥 옵셋이 있으면 슬라이스가 덜 난다더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은연중으로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낭설과 그런 괴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머슬백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클럽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런디가 드린 주관적인 이야기, 그리고 골프 클럽의 설계자, 제조자, 그리고 골프 클럽의 최고의 전문가가 이야기 드린 머슬백과 캐비티의 차이,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 쉬운 난이도의 그런 아이언들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골런디가 여러분들 항상 뭐든지 스윙으로 고치려고 하시잖아요. 장비와 함께 스윙을 고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골프 스코어와 다치지 않는 그런 스윙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가시기 전에 꼭 잊지 말고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골런디에게 피팅을 받고 싶으시면 맨 위에 창원점, 두 번째 남양주점, 세 번째 안성점이에요. 자, 광주점은 올해 2월에서 3월에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광주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클럽이 본인에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분석받고 싶고 이 클럽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으시면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전화하셔서 분석이라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장담하건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스윙이 많이 변화되고 조금 더 편해지고 부상 없는 골프가 될 것이라고 골런디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골런디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갖고 찾아올 테니까요. 골런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중석!